악마의 청음 에드먼 오디오 한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DSP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미 DSP에 대해서 기본 기능인 시간, 그 다음에 위상,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잡다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정렬입니다. 왜 시간 정렬이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소리는 주파수에 따라서 같은 시간에 날아가는 거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소리는 1초에 360m를 갑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아무런 조절도 되어 있지 않은 카오디오 사운드를 들으면 사운드가 여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리 때문입니다. 자, 운전자와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의 거리와 이 운전자와 조수석 앞쪽에 있는 이 도어 스피커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까운 스피커가 먼저 내 귀에 들려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가 들리기 때문에 음성이 여기에 맺히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시간 정렬의 의도는 이 스피커가 양쪽에 있고 내가 여기에서 듣는, 가운데에서 듣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듣지만 여기에서 듣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시간을 정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스피커를 이 스피커의 거리만큼 늘려놓으면 되는데 차량이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잖아요. 얘가 다가오는 시간과 얘가 다가오는 시간을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얘를 늦게 나오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시간 정렬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느냐? 바로 여기에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명확하게 기존에는 좌측에 치우쳐 있던 것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정렬이 제대로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정렬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미리 녹음된, 시간차로 녹음된 것이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는지, 센터 포지션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세븐드럼을 통해서 미리 시간 지연에 대해서 조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이 위치마다 다르겠죠. 거리가 다릅니다. 운전자의 자세, 그 다음에 높낮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특정 위치 기준, 그러니까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조절을 해서 이 화일을 돌리면 포인트가 딱 네 번째가 센터에서 잡히고 5에서 7 이렇게 포인트들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힌 것이 들렸을 때 시간 조율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따라서, 운전자에 따라서 이 네 번째가 이쪽에 오기를, 그러니까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여기에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조율을 해주게 됩니다. 파일을 재생해 보면은 시간 조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 정렬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 얘기는 내가 이 가운데에서 듣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DSP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간 정렬이 되어 있기 전에는 사운드가 여기에서 들렸지만 가장 멀리 있는 스피커를 기준으로 해서 늦게 나오게 만들면 내가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서 들리는, 센터에서 들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효과의 결과는 뭐냐라는 것이죠. 뭔가를 했으면 이 결과,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걸 잃어버리죠. 자, 시간 정렬을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명료도가 높아집니다. 즉, 그 얘기는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작은 차이지만 2중, 3중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의 소리만, 물론 하나의 소리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서 여러 군데 반사돼서 오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신호를
같게 만들어주면 명료도가 올라갑니다. 또 소리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생한 사운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라운드를 생각하시면 소리가 2중, 3중 이렇게 들리면은 뭔가 멍한 사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 그런데 같은 시간에 딱 도달하면 소리 자체가 하나로 들리기 때문에 명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 소리든지 사람 목소리 자체가 살아있는 듯이 들리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스테레오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을 때 이쪽에서 들릴 때는 L이 크게 들리고 R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상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 효과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스테레오 약간은 느끼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 정렬을 해 놓으면은 명확하게 L과 R에 대한 스테레오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서 감동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정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정 오디오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약간의 조절들을 해놨습니다. 그 조절들을 해놓은 것들이 또 포인트입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하물며 모닝까지도 뭔가를 만져놨습니다. 뭔가를 만져놨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퀄라이저,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위상. 이 세 가지를 만져놨기 때문에 이미 조절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출력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DSP를 가지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미 조절된 상태의 순정 아날로그 신호를 DSP로 튜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원신호, 조절되지 않은 상태의 신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환이 아니고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조율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왜냐?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를 찾아야 이 상태에서 내가 비로소 원하는 사운드의 이 시간을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지금 설명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순정 오디오에 억스가 있었습니다. 외부 입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체크하려면 내가 보낸 시간과 장비에서 순정 오디오가 아니고 장비에서 보낸 신호의 기준을 세우고 이 신호가 순정 오디오에 들어가서 스피커에서 나와서 수집된 마이크, 내 운전석의 마이크에 입력된 이 비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신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차량에는 억스가 없습니다.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충 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 조절된 상태의 순정 오디오를 원신호로 되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정 오디오에 억스가 없어서 시간 정렬을 대충 귀로 듣고 움직이면서 듣고 했던 거, 말 그대로 아마추어식인 거죠. 대충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신호로 돌려놓으면 이 상태에서 시간 조절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변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DSP에다가 곧바로 오디오로 신호를 넣지 않고 내가 세운 기준 신호를 DSP에다 넣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날라오는 신호를 찾아서 그 신호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오디오들은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미 변경이 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변경되지 않은 신호, 아무것도 가공이 되지 않은 신호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자, 이걸 찾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DSP에다가 기준을 세운 신호를 보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로 수집되는 것을 찾으면 그걸 갖다 반영하면 이런 이상적인 시간 조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DSP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아까 DSP의 부가 기능 중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것.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괜찮은 DSP와 이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조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DSP라 할지라도 조율하는 사람이 이 원신호를 찾아낼 수 없다면 이렇게 완벽한 타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요즘 현대 기아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실제로 DSP 튜닝을 했다면 98%, 99%는 대충 시간 조절한 DSP로 여러분은 소리를 만들어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200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로 만들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능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퀄라이저 조절 기능입니다.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각각의 앰프 채널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분 주파수는 내리고 어떤 특정 주파수는 올리고 하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순정에서는 이런 플랫한 파형, 평탄한 파형을 내보내는데 실제 내 귀에는 그 원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은 높게 어떤 특정 부분은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퀄라이저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피커가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우 오디오는 가장 열악한 사운드를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가 내 귀를 향하지 않고 차량 구조에 맞춰서 다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원신호에서 평탄한 신호를 내보냈어도 실제로는 이런 파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GV80 스탠다드 오디오의 스피커를 교체했습니다. 자, 어떻게 교체를 했느냐? 이 보시면 입력은 순정 이퀄라이저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평탄한 신호를 광으로 넣어서 스피커 출력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를 통해서 평탄한 신호를 넣는데 조수석 스피커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고 운전석에서는 똑같은 신호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 얼굴, 코와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서 들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빨간색은 코, 그 다음에 녹색은 왼쪽 귀, 그 다음에 청색은 오른쪽 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 그것도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에서 각각 다른 파형으로 내 귀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켰을 때는 어떤 파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딥이 생기고 피크가 있고, 자, 이렇게 피크와 딥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탄한 신호를 넣었는데 내 귀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져서 내 귀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낮은 부분은 올려줘야 되고 이 높은 부분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이 낮은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퀄라이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DSP 성능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없는 DSP가 있습니다. 고가의 DSP나 수준 높은 DSP는 이퀄라이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큰 딥들은 이퀄라이저만으로 절대, 물론 해결될 수도 있지만 파형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00% 해결된다? 아니, 해결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뭔가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뭔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라이저만으로 이 파형을 평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스피커에서는 이미 평탄한 신호를 출력을 했는데 내 귀에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가 가공되었거나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피커에서는 정상적으로 똑같은 레벨로 출력을 했는데 내 귀에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게 바로 DSP의 성능과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퀄라이저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퀄라이저로 일단 올리거나 내리는 기본 작업은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퀄라이저도 내리고 올리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그 이퀄라이저가 바로 이 DSP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또 하나, 물론 이게 이제 평탄하게 됐을 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평탄한 신호를 내가 들으면 이 소리가 좋게 느낄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귀의 성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 소리에 따라서 내 귀가 반응하는 이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성 커브가 어떤 특성 이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뭔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Q고 저음, 중음, 고음 조절하는 카오디오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일종의 카오디오 안에 있는 저음, 중음, 고음은 저음은 우퍼가 없는 일반 4채널 기본 오디오인 경우에는 100Hz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서브우퍼가 있으면 저음을 움직이면 60Hz나 45Hz,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브우퍼 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중음은 이 외장 앰프거나 기본 오디오에 상관없이 1kg 대역을 여기에서 이만큼 아주 좁은 영역만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음은 이 10kHz 부근만 올려주게 됩니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저음, 중음, 고음은 100Hz와 1kHz와 10kHz 이 특정 포인트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DSP에는 32밴드 32개의 주파수 포인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파라메트릭 EQ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주파수가 정해졌냐? 내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주파수 이 부분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이죠. 그게 파라메트릭 EQ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변경이 가능한 주파수를 내가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32개의 포인트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32 EQ, 자 32밴드의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싸구려들은 16밴드 뭐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싸구려들, 중국산들 일부는. 자, 아무튼 대부분의 DSP는 32밴드의 이퀄라이저로 특정 주파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것도 채널별로, 모든 채널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채널별로 이것을 증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인 이퀄라이저 조절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위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두 명이서 동일한 시간에 박수를 치면 이 박수 소리가 2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엇박자가 나게, 그러니까 시간 차이로 박수를 치면 이 소리가 2배로 커지지 않습니다. 위상이 틀어졌다는 얘기는 같은 산꼭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소리가 있을 때 하나 좌측에 있는 스피커가 이런 시간으로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 우측에 있는 스피커가 동일한 시간에 파란색이 여기 있으면 이 소리는 이렇게 2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와가지고 이 오른쪽 스피커가 아래로 이렇게 한다면 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상을 맞춘다는 것은 이 올라가는 포인트를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내가 듣는 포인트에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서 이 이어폰 끼고 계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ANC 기능, 그러니까 그 엔진 소음이 날 때 이 소음을 죽여주는 기능, 그러니까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 기능은 음악 빼고 밖에서 노이즈가 들려올 때 그것을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왼쪽 스피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했죠. 바로 노이즈 캔슬러는 외부에서 이런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 플레이어 기기에서 이런 파형을 내보내 가지고 동일한 주파수의 동일한 진폭 크기도 내보내 버리면 외부 노이즈는 안 나오고 원래 노래만 잘 나오게 만든 그것이 바로 노이즈 캔슬입니다. 자, 위상을 조절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없애는 거고 이것을 잘 맞춰주면 소리가 2배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위상 조절인 것입니다. 자, DSP에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스피커가 이상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차량 내부의 구조물들이 소리를 전부 다 방해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스피커에서 내보낸 신호가 내 귀에 거리가 다르지만 거리를 조절해 놔도 반사된 신호, 반사돼서 오는 어디든가를 반사돼서 오는 신호들 때문에 이 위상이 동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DSP의 성능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형 DSP에서는 기능이 이 위상 반전,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는, 그러니까 스피커의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는 기능만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폴라리티라고 그러죠. 극성. 이것을 반대로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 위상 변경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가형인 경우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상 제어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튜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상 조절이 극성 변경만 있는 것과 위상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DSP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앞도어 스피커. 일단 우퍼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 저음을 만들 때 이 앞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 이 4개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저음을 만들기 때문에 고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센터나 고음은. 자, 이 우퍼가 없다 그러면 저음을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앞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피커들의 저음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어떻게 들려올까요? 자, 소리는 여기에서 이 주파수마다 이 주기가 다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파수니까요. 자, 그런데 주파수가 낮은 대역일수록 이 하나의 진폭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차량 안에 있는 저음은, 모든 저음은 앞 유리에 부딪혀서 내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를 조절해봤자 어차피 이 유리에 부딪혀서 오는 소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시간을 조절해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앞 도어 스피커와 뒷 도어 스피커의 저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상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성만 변경하는 딱 한 번으로 이쪽이 좋네 아니면 이쪽이 좋네만 선택할 수 있다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세밀하게 조절해서 또 어느 특정 구간만 조절해서 내가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좋은 제품이고 조율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성능 좋은 DSP는 바로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마저도 이것을 쓰는 사람이, 즉 조율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우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 우퍼는, 카오디오의 우퍼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앞도어와 뒷도어에서 저음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우퍼에서만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도어와 뒷도어의 저음과 이 우퍼의 저음이 적절하게 공진해서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오디오는 거의 99.9%가 적절하게 앞도어와 뒷도어의 저음을 받아야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부드럽고. 물론 거기에 좀 깊은 내용이, 이 스피커에 대해서 깊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서브우퍼가 없는 경우에 이 앞도어에 비싼 아주 고가의 스피커를 쓰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앞도어의 울림통은 앞도어 스피커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울림통의 2배, 3배 크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앞도어가 저음을 많이 만들고 초저역까지 내보낼수록 이 콘지는 뒤에 적절한 울림통이 있어서 들어가다가 이 음압 때문에 다시 앞으로 밀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울림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콘지가 과도하게 안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피커는 빨리 망가진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빨리 망가진다가 아니고 속으로는 병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피커가 찢어졌을 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커는 콘지의 텐션이 달라졌을 때 위상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스피커나 중고 스피커를 제가 구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스피커를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음을 과도하게 내서 썼다면 이 스피커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만들 때 아무도 이런 얘기들을 안 해주는데, 스피커는 찢어져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저음, 과도한 출력, 과도한 울림통의 크기, 이런 것 때문에 성능이 보이지 않지만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스피커의 가치가 떨어진 스피커로 이미 변경됐는데 겉모양만 멀쩡하다고 여러분은 중고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드도 약간 빠졌는데 나중에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도어에서 어디까지 저음을 출력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스피커 성능을 내는데 찢어져서 망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스피커가 5년 동안 내가 들을 거냐 10년 들을 거냐에 따라서 이 저음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사실은 조율하는 사람들은, 남들 또 고민하나? 저는 고민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 고민이 쓸데없습니다. 왜냐? 고객은 모르니까요. 5년 지나서 이 소리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5년 지나서 새 차로 옮겨가도 스피커 멀쩡하네 라고 생각하지, 이 스피커가 성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소리가 다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 저음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퍼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우퍼의 중심 주파수가 대개는 45Hz인데, 이 45Hz는 아무리 거리를 늘려도 앞유리에서 다 비슷한 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 조절로 이 앞도어와 뒷도어와 이 우퍼를 명확하게 같은 위상으로 조절해서 소리가 저음이 빵 하고 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위상 조절 기능입니다. 이 위상 조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극성만 이렇게 바꿔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세밀한 위상 변경 기능이
있어야 좋은 DSP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200만원 이상 주는 DSP에 그런 기능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DSP는 괜찮은지, 여러분의 장착된 스피커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액티브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액티브 크로스오버 기능이 있다. 자,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그럼 왜 필요하고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이렇게 주파수가 겹치는 이 대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히 미드 우퍼와 트위터의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저역의 서브우퍼와 미드우퍼와의 크로스오버도 있는데,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이 중고음 부분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고음의 미드우퍼와 트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액티브 크로스오버다. 액티브냐 패시브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패시브라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자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항이나 콘덴서, 이런 전문 용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데, 아무튼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필터,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무대로 내가 하나 만져 놓으면, 어떤 특정 위치를 만져 놓으면 그대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라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가 들어가서 동작되는 크로스오버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 얘기는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의 이 겹치는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슬로프를 더, 필터를 더 많이 깎아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액티브 크로스오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래서 그 기능이 어쨌다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게 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소리가 거칠게 들릴 것이냐, 그 다음에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스피커가 이상적으로 룸에서, 우리가 그 흔히 홈 오디오의 가정용 룸처럼 저 앞에서 트위터와 미드와 우퍼가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패시브 네트워크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만 픽스 시켜서 딱 출력 맞춰서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카오디오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차량의 구조물에 맞춰서 장착되어서 위치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온갖 방해물들이 다 있는, 그걸 뚫고 내 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크로스오버를 하는 이유는 트위터가 어디 있느냐,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느냐, 우퍼가 미드 우퍼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4인치냐 6인치냐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DSP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리콜 기능이 있고 다양한 소스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폭에 대해서,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앰프, 여러분 앰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앰프 달면 되지, 앰프를 달아야 되나? 왜 앰프를 달아야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앰프는 출력이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앰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도대체 어떤 앰프가 있고 어떤 출력이 나한테 적당한지,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앰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앰프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증폭하는 것입니다. 증폭한다는 얘기는 볼륨을 높였을 때 대부분 이제 출력이 낮다라고 느끼는 것은, 볼륨을 조금 올리려고 했더니
귀가 따갑고 음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앰프입니다. 두 번째는 저음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퍼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어의 울림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앰프의 출력이 낮으면 스피커의 앞뒤 운동량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그 음압을 우리 귀가 듣기 때문에 타격감이 없는 밋밋한 사운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앰프를 들면 이 도어의 울림통이 이 스피커에 어울리지 않게 크기는 하지만 앰프를 장착해주면 이 스피커를 힘있게 뒤로 쳐주거나 힘있게 앞으로 쳐줍니다. 이 힘있게 쳐주는 이것 때문에 이 저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걸 보시면 평탄한 신호를 넣었는데, 자 보십시오. 모든 신호가 평탄한데 이 앞 도어 때문에 저음이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도어의 울림통 효과로. 평탄한데 어느 부분은 낮고 어느 부분은 조금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지만 아무튼 이 두 개를 합해 놨더니 이 저음이 이렇게 커진 거죠. 자, 이 저음이 저렇게 커진 것이 바로 울림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울림통과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저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앰프의 기능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앞뒤 운동 시간이 빨라져서 음압을 세게 내기 때문에 우리 귀가 소리가 힘이 있다 없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앰프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이 RTA에서 이 RTA의 저음이 높다. 예를 들면 제가 파형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이 저음이 이 신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6칸이 약간 넘습니다. 칸당 지금 3dB이기 때문에 6칸이면 18dB가 높은 것입니다. 저 정도면은 이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RTA 상으로 이 저음은 멍청한 저음일 수도 있고 단단한 저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RTA 상으로 이 저음은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든 없든 이 그래프가 레벨이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앰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출력을 올려주고 저음을 만들어주고, 자,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앰프를 걸었을 때 이 레벨이 중음 대비 이 중고음 대비 이 레벨이 똑같게 만들어도 앰프를 걸어주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타격감이 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RTA상의 저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것은 실제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그건 이제 RTA 튜닝하는 사람의 능력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파워앰프는 증폭 기능, 그 다음에 저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은 비싼 스피커만 흔히 얘기하는 알갈이 한다고 했을 때 이 밖에서 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제 스피커는 대부분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낮은 순정 앰프의 출력으로 얘를 구동을 시키면 이 스피커가 억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기량은 낮은데 차체는 큰 차처럼 제대로 앞뒤 운동을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제 스피커로 바꾸면은 무조건 앰프를 같이 동반해서 장착을 해야만이 이 스피커의 성능이 극대화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알가리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절대 해서도 안 되지만 하고 싶으면 싼 걸 해라. 비싼 걸로는 절대 스피커 알가리를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또 사이드로 빠졌습니다. 자, 아무튼 DSP의 기능 중에 그런 앰프 기능도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앰프를 같이 있으면 뭐가 유리하냐? 바로 장착하는 데 유리하고 배선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유리합니다. 가격적으로도 유리하고, 물론 하이엔드 시스템을 만들 때는 DSP 앰프 분리형을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은 가격으로 고출력을 만들 때는 또 조합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DSP에 앰프가 내장된다는 얘기는 공간을 팍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앰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DSP니까 앰프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DSP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제 뭐 D 클래스, 뭐 AB 클래스, 뭐 GD 클래스, HD 클래스, 뭐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DSP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 배터리 용량이 작은 차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은 AB 클래스입니다. AB 클래스는 음질은 좋다고 그러지만 최신 오디오 기기들, 디지털 앰프들은 AB 클래스와 그렇게 크게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D 클래스냐 AB 클래스냐를 거의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D 클래스 앰프의 수준이 많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D 클래스와 AB 클래스, D 클래스라는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AB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B 클래스는 효율이 나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납니다. 전기 소모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 소리를 내는데 이 아 소리를 내는데 AB 클래스는 2A가 필요하다면 이 D 클래스는 1A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동일한 음악 크기로 듣고 있는데 AB 클래스는 배터리 소모를 많이, 거꾸로 연료를 많이 써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고, D 클래스는 전기를 조금만 갖다 쓰니까 상대적으로 연비가 덜 나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D 클래스와 AB 클래스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AB 클래스는 이렇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피가 일단 무조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트싱크를 달아야 되니까요. 발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앰프들 보면 엄청나게 큰 이 슬롯들이 있어서 발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D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아주 심플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방열판이 없어서 D 클래스라고 믿고 방열판이 없어서 손대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D 클래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D 클래스는 열이 적게 납니다. 그러니까 100을 앰프에서 출력했으면 90% 이상이 소리로 간다는 뜻이죠. AB 클래스는 100을 출력했으면 50은 열로 날아가고 50은 소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효율이 나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SP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D 클래스라고 써있지 않은 제품은 무조건 걸르셔야 된다. 즉 요즘 중국산 많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사양에 제가 아까 뭐 다른 기능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능들은 전문가만 쓰는 것입니다. 카오디오샵 중에서도 95%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기능들, 그런 섬세한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능까지는 상관이 없다. 왜? 여러분들이 조율을 해서 다이 할 때는. 자, 그래서 아무튼 구입하는데 다이를 하던 샵에 맡기든지 간에 첫 번째는 AB 클래스의 DSP는 절대 구입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SP에 내장된 앰프의 출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일반 앰프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DSP에 들어가 있는 앰프는 기본적으로 60W 이상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순정 오디오가 대개 25W나 30W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배 정도 50W나 60W 이상 나와주는 DSP를 쓰는 게 좋고, 이 와트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는 더 힘이 세지고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DSP 앰프는 가능하면 높은 걸 쓰는 게 좋다. 근데 이 높은 것은 또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볼륨 크기로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앰프 출력을 어느 정도 선으로 선택할 것이냐로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앰프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DSP에 대해서 중국산을 살 바에는, 그러니까 중국산 여러분들이 직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헤르만 카오디오에 지금 이벤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런 이벤트라고 8채널 DSP를 220만원에 앞스피커에 포칼 TKM 트위터에 센터 스피커까지 패키지로 해서 220만원에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장착하십시오. 중국산 사와서 개고생하고 소리 안 나오는 것보다는 100%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DSP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이벤트 패키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능의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퀄라이저와 타임 얼라인먼트는 100% 기본 기능 중에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제품하고 동일한 수준의 DSP가 들어가니 말 그대로 220만 원이면 DSP 사는 가격에 앞도어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 트위터 이걸 얻거나 아니면 앞도어 스피커와 센터와 트위터와 장착비와 조율 해주는데 DSP가 공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상품으로 제가 내놓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적은 가격에 DSP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따로 제 블로그에 가시면 차종별로 다양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보다도 더 다양하게 블로그에 메뉴 보시면 차종별로 튜닝하기 전에 그 다음에 기본 오디오와 외장 앰프가 달린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가격대별로 시스템을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튜닝하기 전에 이걸 봤으면 하는 글인데 안에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설사 튜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내 차가 뭐가 부족하고 튜닝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안이 서실 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세우고 나서 튜닝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DSP를 선택을 하든 스피커를 선택을 하든 성능 좋은 걸 선택하든 나쁜 걸 선택하든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 튜닝을 어디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카오디오 튜닝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인데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부품이 똑바른 놈이어야 됩니다. 자, 어떤 놈이 부품이 똑바른 놈이냐, 이걸 고르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카오디오 샵에서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오디오 샵은 여러분을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봉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카오디오 튜닝을 해오면서 많은 고객들, 여기저기서 튜닝하고 오신 분들, 처음 튜닝하시는 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튜닝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가 정상이다? 여러분은 대화를 해보시면 이 카오디오 샵이 소리를 만들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카오디오 샵만 잘 고르면 여러분들은 튜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뒤통수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소리를 제대로 그 가격만큼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카오디오 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DSP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 필요 없습니다. 카오디오 샵 잘 고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배려입니다.